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혜원이라는 참 처자가 있었습니다. 양갓집 교수인 혜원이는 마을에서 어진인 품으로 소문난 허참봉이라는 사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둘은 신방에 들어가 역사적인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사 그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떨리는구려. 저도 떨려요. 서방님, 이제 족두리를 치우겠소. 화참봉은 손을 떨며 혜원의 얼굴을 가린 족두리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여쁜 혜원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화참봉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방님? 그대의 미모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워서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소. 화참봉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손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화참봉의 허둥거리는 모습에 이제 진정 마님이 된 혜원 마님은 피식 웃으며 조용히 얼굴을 붉혔습니다. 서방님도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대가 아니에요. 여보나 부인이라고 불러주셔야지요. 헌데 이제 뭘 어찌해야 하는 거요? 화참봉은 어리벙벙하여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혜원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 살면서 여인의 손도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숭맥. 화참봉은 아내인 혜원마님의 눈도 제대로 똑바로 마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평생 글을 하다가 과거를 합격하고 벼슬을 얻어 일만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손을 잡아드릴까요? 손을 잡는다고? 아무리 그리하여도 여인이 어찌 남종네의 손을 함부로 잡소? 이제 부부인걸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혜원마님은 좀 답답한 마음에 허참봉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부드러운 혜원마님의 손길이 닿자 허참봉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혜원마님은 그런 허참봉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지요. 여보,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허참봉은 입맞춤을 한 혜원마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만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와락 안아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뜨거운 숨이 오가고 그윽한 눈으로 마침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혜원마님은 마침내 큰 일을 치르는구나. 이제야 순결의 꽃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활짝 피우겠구나 하고 생각하여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언데 이게 웬걸? 허참봉은 열심히 입술만 문댈 뿐이지 도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입술만 문댈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문대고 비비고 넣고 흔들어야지요. 아닌 말로 입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허참봉은 숨만 헐떡헐떡거리며 다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쑥맥 허참봉은 첫날 밤 남녀가 어찌 큰일을 치르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혜원마님도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양반집 여식인 혜원마님은 품격과 교양을 중시하며 자란 교수였기에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혼례 전 어머니께서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부부의 도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도대체 그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참봉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헌데 도대체 이놈의 물건에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마치 남한산성에서 보낸 구조 요청 파발이 감감무소식이듯 전란중 사또가 올린 장계가 조정에 닿지 않듯 장작에 열심히 불을 붙여봐도 연기는 피어오르지 않듯 기미도 낌새도 낭보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스름한 불빛 속에 신방에서 허참봉의 시근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있자니 혜원마님의 마음도 짜게 식었습니다. 한편
허참봉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럴까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요? 아, 아니요. 나는 아주 건강하오. 그저. 오늘 아무래도 혼례도 치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번잡스러웠지 않소? 그래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허참봉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이에 회원마님은 부드럽게 허참봉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러하면 이는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서방님, 말씀대로 저도 좀 피곤하네요. 고맙소, 부인. 그리하여 둘의 첫날 밤은 이렇게 찝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회원마님은 워낙 심성이 고운 데다가 허참봉도 기가 약해서 특별히 큰 불화 없이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첫날 밤 이후 허참봉은 의도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회원마님을 좀 피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마님은 애가 탔지만 조용히 삭히며 안방마님 역할을 톡톡히 했답니다. 뜻밖의 만남.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 전주댁이 옥수수 수염차를 끓였다며 허참봉 댁에 잔뜩 준 날이었습니다. 회원마님은 갈증이 나기도 하고 구수한 옥수수 수염차 맛이 퍽 좋아서 하루 종일 꼴깍꼴깍 많이도 마셨습니다. 에구야, 너 말렸구나. 하루 종일 소피 때문에 변소에 들락날락거리니 거추장스러워 못 살겠다. 헌데 이놈의 차가 효과가 너무 좋은 나머지 잠깐만 지나도 다시 뒷간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덕택의 회원마님은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소피를 보러 변소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러다 맙소사 마침 외출했다가 다시 또 신호가 온 것입니다. 하나 점잖은 안방마님이 길거리에서 흘러덩 엉덩이를 까고 소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침 집에도 거의 왔겠다. 방광에 힘을 잔뜩 주고 엉거주춤하게 대문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별일은 없으셨는지요? 뭐냐, 그래. 좀 비켜보거라. 집에 도착하여서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요? 이제는 정말 제자리에서 지려버릴 정도로 소피가 마려웠습니다. 회원마님은 오금까지 덜덜 떨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새어나올 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안 채 뒷간까지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안 되겠다. 이러다 아주 큰일 나겠구나. 회원마님은 급한 마음에 결국 아래 것들이 사용하는 바깥 변소로 향했습니다. 뛰지는 못하겠고 아주 이를 꽉 깨물고 종종 걸음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하늘님, 부처님, 목황상제님. 아이고, 마침내 뒷간에 도착한 마님은 망설임 없이 문을 휙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쏘아갈겼지요. 한편 마침 그 시각 머슴 강쇠도 배를 부여잡고 변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거 큰일 나겠구만. 강쇠는 점심때 먹은 강된장과 고구마가 탈이 났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변을 지르게 생긴 판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래 것이고 천민이고 노비지만 다 큰 사내 놈이 바지에 똥을 쌌다가는 그것이 무슨 망신이고 개망신이겠습니까? 어서 변소로 가야겠다. 늦으면 안 된다. 강수에는 괄약근에 모든 정신을 쏟아붓고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에그 머니? 아이고야. 헌데 그 순간 강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회원마님이 엉덩이를 훌렁 드러내고 소피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강수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굳어버렸습니다. 회원마님은 치마를 걷어올린 채 앉아 있었고 하얗고 보드라운 흡사 도자기처럼 둥그런 엉덩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잘 나의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강렬한 장면이었지요. 죄송합니다요. 강수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소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달달달 떨었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 나버렸어. 큰일을 보려고 했는데 큰일을 내버렸구나. 강수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헌데 주인 마님의 희고 보드라운 엉덩이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강수혜는 머리를 휘저으며 일단 내빼는 것을 택했습니다. 정신이 쏙 나가버린 탓에 마님에게 제대로 사과할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나? 그저 장이 뒤틀려 변소를 찾았을 뿐인데 뜻밖에도 마님과 이런 일을 겪고 말았으니 강수혜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둥번개가 쳤던 뱃속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천둥번개가 머릿속에서 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수혜만큼이나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혜원 마님이었습니다. 혜원 마님은 변소 안에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원 마님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 일을 다 보았는데도 쉽사리 뒷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머슴 강수의 얼굴을 도저히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남편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머슴에게 보여버렸는데 말이지요. 없었던 일이다. 이는 전부 없었던 일인 것이야. 혜원 마님은 이 모든 것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던 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혜원 마님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머슴 강수에도 별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허나 이놈이 만약에 다른 하인이나 동네에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주리를 확 틀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입을 꿰매버려야 하느니라. 어딜 감히 주인 마님의 흉을 보려 해? 혜원 마님은 애써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겨우 변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강수의 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 혜원 마님은 강수를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강수가 있는가 싶으면 혜원 마님이 도리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 탓에 강수는 아주 노심초사하며 불안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혜원 마님은 강수를 봐도 못 본 척하며 아예 따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 도대체 뭐란 말이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구먼. 마님이 대번에 불러다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할 줄 알았건만 뜻밖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지요. 강수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마님이 입만 뻥긋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요. 그렇게 날이 지나면서 강수의 불안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혹시 마님이 이를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또에게 고발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화참봉 어르신께 이를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닐까? 강수는 혜원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혹여나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불길한 예감. 그러던 어느 날 화참봉이 기력이 허하다 하여 혜원 마님이 십전대보탕을 손수 끓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요즘 피곤해 보이시니 내가 직접 약을 끓여야겠다. 아이고 마님, 그런 허들의 부엌일은 저희가 하겠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께서 손수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종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혜원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바깥 사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안주인의 책임만이더냐? 비켜보거라. 그리하여 한 번도 부엌에 서본 적 없는 혜원 마님이 십전대보탕을 끓이기 위해 솥앞에 앉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곱게만 자란 탓에 혜원 마님이 부엌에서 뭘 해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혜원 마님 집안이 더 대단한 덕택에 시어머니도 누구도 혜원 마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던지라 혜원 마님은 더더욱 이런 부엌 일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 보자.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액체는 언제 넣어야 하나? 그렇게 혼자서 이것저것 골머리를 싸매는 동안 마침 강쇠가 장작을 아궁이에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원 마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버렸지요. 일 났다. 하필 여기에 마님이. 강쇠는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빨리 마님이 자리를 비키셔야 장작을 두고 일을 하는데 저놈의 마님은 꼼짝도 않고 아궁이 손만 보고 있는 겁니다. 헌데 몸을 숙이고 엉덩이를 쭉 빼고 있어서 강수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때 뒷간에서 있었던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강수에는 자기 머리통을 내려치면서 나무랐습니다. 꼴의 남정네라고 어딜 또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망상을 하냐면서 말이죠. 우연한 사고. 그때였습니다. 아궁이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더니 바람을 타고 회원 마님의 옷자락에 스르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옷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한 것이죠. 강수에는 이를 발견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회원 마님은 여전히 솥에 약재를 넣느라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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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요. 무어라? 아니, 회원 마님은 애타는 외침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강쇠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속이 답답한 마님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쇠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불을 끄지 않으면 마님이 홀랑 다 타버리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강쇠는 곧바로 겉옷을 훌렁 벗어들고 회원 마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놈, 지금 무엇하는 짓이냐? 회원 마님이 우통을 훌러덩 벗고 날려드는 강쇠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쇠는 그러든 말든 몸을 날려서 옷자락으로 불이 옮겨붙은 치맛자락을 내려치며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잘 꺼지지 않자 강쇠는 아예 발로 밟으며 불을 껐지요. 시커먼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마님은 연신 기침을 하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강쇠는 시커먼 검둥이가 묻은 얼굴로 회원 마님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회원 마님은 강쇠가 치마에 붙은 불을 꺼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강쇠의 듬직하고 탄탄한 가슴팍에 폭 안겨있던 것도 알았지요. 회원 마님은 삽시간에 얼굴이 빨개져서 심지어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괜찮다. 나는 괜찮느니라. 정말이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래, 그러니 좀 떨어지거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요. 회원 마님은 강쇠의 가슴팍을 힘없이 밀쳤습니다. 강쇠는 그제서야 자기 꼴을 눈치채고 연신 사과를 하였지요. 허나 회원 마님은 강쇠의 잘 다져진 근육질 몸에 시선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어쩜 일이 사내다울까? 강쇠는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쥐고 옮기고 들어올리느라 아주 옹골찼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됐다. 그러니 이제 물러가거라. 강쇠는 등에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지둥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회원 마님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몸이 저리도 단단하구나.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강쇠의 힘센 팔과 뜨거운 체온이 너무 가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회원 마님은 수컷의 냄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원 마님은 강쇠의 사내다움에 반해 매일매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반면 강쇠는 다른 의미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었지요. 심장이 뛰다 못해 터지게 생겼습니다. 분명 마님을 구해드려서 전에 했던 실수를 무마할 기회였건만 의욕이 지나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어찌된 것이 마님과 엮이기만 하면 사고가 터진다. 난 이제 끝이여. 한마는 나. 머슴 강쇠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잉. 강쇠는 이제 마님이 언제 그 일을 문제 삼을지 몰라 늘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당최 언제 나를 부르실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뜸을 들인단 말이오? 고문이요, 고문.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머슴들은 모두 쉬러 행랑채로 들어왔지요. 헌데 머슴 하나가 강쇠를 찾았습니다. 이복에 강쇠, 마님이 자네를 찾네. 뭐요? 마님이 나를? 아니,
이놈이 왜 이리 화들짝 놀라고 난리야? 너 뭐 죄 지었어? 죄는 무슨,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 강수는 딴 건 몰라도 하늘 아래 아주 떳떳한 놈이여. 허이구야, 말이 그렇다는 게지. 뭘 이리 역정을 내? 됐으니 마님한테 후딱 가보더라고. 강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오고야만 것이지요. 헌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찌 강수를 부른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포졸들이 강수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도망도 못 가게 말이지요. 강수회는 죽상을 하고 마님이 계신 안채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뺄까요? 평생 주옥군들에게 쫓기는 신세이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래도 떳떳하다 이 말이요. 강수가 뭔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 내가 뭐 큰 잘못했어? 다 사고요, 사고. 강수는 자신을 그리 다독이며 마님방 앞에 섰습니다. 마침 허참봉은 공무 때문에 출장을 간 상황이라 집안은 다소 적막했습니다. 강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님 방문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마님, 강수 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오냐, 어서 들어오라. 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마님 앞에 널쭉 엎드려 바로 절했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수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발 관아로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원 마님은 강수를 부르긴 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본디 회원 마님은 부엌에서 강수의 단단한 몸을 보고 잠들어 있던 욕구가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한 터였는데 남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기어이 강수를 불러 독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강수를 불렀건만 강수가 이토록 절박하게 저자세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내답고 억센 머슴 강수가 자기 앞에선 이 나약하게 몸을 사리니 회원 마님은 그런 강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다른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래 이놈,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래, 잘 들어라. 회원 마님은 강수회를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내 놈 감히 변소에서 마님이 볼일을 보는데 뛰어들어 엉덩이를 엿보고 아니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부엌에서는 불이 붙었다는 핑계로 마님을 덮쳤겠다. 그건 정말 불이 붙은 것이었지요. 변명 말거라. 강수는 두 손을 비비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기라면 기고 배를 까라면 가겠습니다요. 아주 마님께 충직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관아에는 데려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회원 마님은 강수의 간절한 태도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관아에는 데려가지 않으마.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네 이 녀석도 내 엉덩이를 구경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내 놈 볼기짝을 봐야겠다. 그리고 마님을 덮친 벌로는 회초리로 흠씬 두들겨 주겠노라. 강수는 순간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아무렴 회원 마님의 회초리가 포졸들의 곤장보다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낫겠지요. 헌데 갑자기 볼기를 회초리로 때리신다니 당장 엎드려서 엉덩이를 보이거라. 아이고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이야. 당장 엎드리지 못할까? 결국 강수는 울상을 지으며 바지를 까고 엎드렸습니다. 이에 회원 마님은 회초리를 손에 쥐고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강수의 울부짖음과 함께 회초리가 엉덩이를 내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원 마님의 회초리질이 얼마나 세겠냐고 생각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지요. 강수에는 눈물이 쏙 빠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잘못했사옵니다. 잘못했사옵니다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혜원 마님은 얼굴엔 단호한 표정을 지었으나 속으로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강쇠를 혼내면 혼낼수록 참고 있던 목마름이 서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렇게 강쇠의 볼깃짝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았고 혜원 마님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원 마님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 아주 벌을 받으려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구나. 뭐라, 내가 분명 바지를 까라고 했지 않았느냐. 당장 내리거라. 혜원 마님의 명령에 강쇠는 울먹이면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엎드렸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뭡니까? 떡을 칠 때 사용하는 절구공이 같은 것이 턱하고 바닥에 닿지 뭡니까? 얼마나 크면 엎드렸는데도 바닥에 닿는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무슨 묵직한 물건을 던졌을 때 나는 소리가 났지요. 혜원 마님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제 자제력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혜원 마님은 온 힘을 다해 회초리를 후려쳤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덜렁덜렁하는 절구를 보며 혜원 마님의 심장도 오르락내리락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한참을 회초리질을 하던 혜원 마님은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반면 마음속 욕구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득 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됐다 이놈아. 그러면 벌을 받았으니 돌아가 보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허나 만약 이 일을 누군가에게 발설했다가는 회초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강쇠는 그러고 후다닥 바지를 추스르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혜원 마님에게 호되게 혼난 강쇠는 엉덩이가 쓰려서 도통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 갔지요. 강쇠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무심결에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아픔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볼깃짝이야. 볼깃짝이 아주 불이 났구나. 어이, 강쇠야, 괜찮냐? 왜 곡소리를 내는겨? 어디 아픈가? 너 뭔 일 있었냐? 머슴들의 질문에 강쇠는 마님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손살에 쳤습니다.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말고 일들이나 혀. 어이구야. 우리 강쇠 또 똥간에서 끙끙거리다가 다 찢어먹었나 보네. 그러게 내가 적당히 처먹으라고 말했잖아. 하여간 망할 놈의 자석이 우리 똥간에 파리 들여? 걸음 주려고 뒷간 비울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알아? 머슴들은 낄낄거리며 강쇠를 놀렸습니다. 이에 강쇠는 화가 나기는커녕 도리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엉덩이는 여전히 쓰라리고 욱신거렸습니다. 은밀한 유혹. 그날 저녁 하찬봉은 다시금 용무를 보러 한양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일이 좀 커서 집안 머슴들은 다 같이 따라가야 할 판이었지요. 강쇠야, 어째 너놈은 안 가는 게냐? 그러게 말이다. 왜 네 놈만 안 가는겨? 머슴들의 질문에 강쇠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자기만 쏙 빠지고 다른 머슴들만 허참봉 나으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뭘 내가 알겠냐? 거 조심해서 다녀오고 오는 길에 선물이나 사오슈. 선물 좋아하네. 그 집안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마님도 잘 돌보고. 마님 걱정을 네가 왜 하는겨? 네가 서방이여? 아 그놈. 갑자기 왜 또 성질이요? 뭘 잘못 처먹었나? 하여간 잘 지내고 있으라. 그렇게 머슴들은 모두 화참봉 나으리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슴들이 단체로 지내는 행랑채가 횡하니 비었지요. 텅 빈 행랑채에서 자리를 펴고 누운 강쇠는 어쩐지 적적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넓어졌다 보니 아주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잠에 솔솔 빠져드는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이구, 누구시오? 강쇠는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만 들었는데 방 안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혜원 마님이었습니다. 강쇠는 깜짝 놀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어쩐 일로 누추한 곳에 직접 오셨답니까? 몸은 좀 어떠냐? 회원 마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강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쇠는 내심 뭉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요,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사실 오늘 서방님께서 머슴들을 모두 데리고 가려 하셨느니라. 헌데 내가 너놈은 몸이 성치 않으니 빼고 가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마님, 송구하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요. 실은 내가 그날 너를 혼내놓고서도 마음이 영 좋지 않았느니라. 볼기짝이 성할 리 없을 터이지. 그래서 내 직접 고약을 가져왔느니라. 회원 마님은 그러면서 고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강쇠는 그저 한박 웃음을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이 이미 예전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묵은 체증이 쭉 내려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내놓은 볼기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직접 발라주겠느니라. 아이고 마님, 아닙니다요. 제가 스스로 바를 수 있사옵니다. 잔말 말고 엎드려라. 마님,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엎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냐? 강쇠는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지를 내렸습니다. 회원 마님은 조용히 고약을 손끝에 덜어내더니 천천히 강쇠에 벌겋게 부어오른 볼기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고약이 닿자 강쇠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프냐? 아, 아닙니다요. 그래, 가만히 있어라. 회원 마님의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어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강쇠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어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의 침묵 속에서 회원 마님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돌연절구의 그곳을 확 붙잡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붙잡힌 강쇠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닌 말로 남정네가 그것을 붙잡혔는데 어디 반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도 못하지요. 이놈아, 여기 이거 좀 보거라.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말이냐? 아주 부어도 퉁퉁 부었구나. 이게 다 뭐라는 말이냐? 손에 다 쥐어지지도 않는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부은 것이 아니라 미련한 소리 말거라. 회초리에 독이 올라 있었나 보구나. 이 불쌍한 것. 열이 올라서 이렇게 뜨겁고 단단한데 내 금방 약을 발라서 처리해 주겠다. 회원 마님은 그리 말하면서 그대로 강쇠와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회원 마님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지요. 강쇠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회원 마님을 따라 극락을 오가버렸습니다. 회원 마님도 아주 강쇠를 타고 아주 오르락내리락 별나라를 오갔지요. 그렇게 불같은 밤을 지내고 회원 마님은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잔 강쇠는 그대로 기진맥진하여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강쇠도 사내였지요. 그 불같은 사랑에 강쇠도 재미를 봐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엇갈린 운명. 그날 이후로 회원 마님은 아주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강쇠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쇠도 좋았습니다. 곱디고 온 회원 마님이랑 재미를 보니 아주 꿈속을 거니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서서히 강쇠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걸리면 진짜 곤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복의 자네, 또 왜 이리 안색이 창백한겨? 내가 뭐 어떻다고 그러는가? 이놈 자식, 저기 우물가에 가서 자네의 면상짝이나 한번 보고 말하게. 병이라도 들었나? 아닐세, 아니니까 걱정 말게. 강수애는 애써 말을 회피하면서 가슴 졸였습니다. 이러다가 허참봉 나으리에게라도 들키면 어쩌지? 이번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아닌 말로 빼고 받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강수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 회원 마님은 그야말로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난리를 피우는데 이는 무조건 들통나게 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다가는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래, 이제 방도가 없구먼. 그날 밤 강수에는 몰래 보따리를 꾸려 밤중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수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랑채를 찾아보아도 마당을 둘러보아도 강수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수애가 어제 저녁 이후로 보이지 않습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이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원 마님은 직감적으로 깨달아 버렸지요. 강수의 녀석이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회원 마님은 이런 이별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 강수는 말없이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회원 마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회원 마님은 강수가 떠난 이후로 몹시 풀이 죽었습니다. 부인, 요즘 어찌 그리도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혹시 머슴 하나가 도망을 쳐서 그렇소? 걱정 마시오. 그놈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지. 우리가 그래도 박하게 대하지는 않았지 않소?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면 혹여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이오? 회원 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걱정을 하며 회원 마님의 안색을 살피는 주눅든 남편 화참봉을 보자. 순간 식었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올랐습니다. 회원 마님은 표정을 싹 바뀌더니 씩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암요, 서방님이 큰 실수를 하셨사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소? 말만 해주시오. 내 뭐든 하겠소. 정말 뭐든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내 약주하겠소. 회원 마님은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남편 허참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참봉은 회원 마님에게 붙잡혀서 난생 처음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하참봉과 회원 마님은 아주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 덕에 쓰라이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6이나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허참봉과 회원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회원 마님이 활활 타는 눈으로 허참봉을 보았습니다. 어허, 오늘 밤도 하는 거요. 서방님이 뭐든 해주시겠다고 그날 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보약이라도 하나 지어 먹어야겠소. 부인 덕에 매일같이 이리 오르고 저리 오르고 난리를 치니 말이오. 허참봉과 회원 마님은 그러면서 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말에 금슬상화하여 검은고와 비파가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정답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역시나 깨가 쏟아져야 가정이 화목하겠지요. 우리 모두 아내와 남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백정영팔과 노비향내. 옛날 조선시대 누옥골이라는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허나 제 아무리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비들이 사는 마을일지라도 사랑은 싹트는 법이지요. 아이고 매 뭔 놈의 힘이 이리 좋으니? 이러다가는 숨 넘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난리를 쳐놓고는 뭘 그리 뒷말이 많아. 해도 정도 해야지. 이제 날 새겠어. 영팔이는 내일 일 안 해. 우리 어여쁜 향매를 죽여놓기 전에는 어림도 없지. 어머, 이 사람 좀 봐. 한밤에 유혹골 좁은 초가집에서 두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백정영팔이와 노비 향매였지요. 다시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남사스러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껏을 끝마친 영팔이와 향매는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서늘한 밤바람 덕에 상쾌했습니다. 어이구, 이제 정말로 더는 안 돼. 그래,
결국 오늘도 이 영파리가 향매를 별나라에 보내버렸구먼. 별나라만 갔는가? 저기 지옥 구경도 했다가 극락 구경도 하였어. 그래, 우리 향매는 역시 선녀였구나. 옥황상제 나으리는 별말 없더냐? 영파리 보고 힘 좀 작작 쓰라고 하더이다. 영파리와 향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백정 영파리는 향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향매를 위해서라면 절벽에서도 기꺼이 뛰어내릴 수 있었지요. 이는 향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둘의 꿈은 돈을 모아 주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소박한 꿈일 수 있겠지만 천민인 영파리와 향매에게는 더없이 크고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향매야, 잠깐만 여기 있어봐. 더는 못한다니까 그러네. 거기가 얼얼해서 더 했다가는 망가져야. 그런 거 아냐. 여기 얌전히 누워있어. 영파리는 그러면서 구석에서 무언가를 뒤적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몫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댕기를 꺼내었습니다. 영파리는 비단댕기를 누워있는 향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단댕기란다. 비단댕기라고? 이 귀한 것을 어디서 났어? 너 설마 훔친 거야? 어허, 나는 고기 썰는 백정이지. 남의 물건 훔치는 좀도둑이 아니야. 그럼 이런 걸 어디서 얻었는데? 어머니 유품이야. 소중히 간직하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지. 향매는 몸을 일으켜서 영파리가 준 비단댕기를 받았습니다. 매끄러운 비단댕기는 손끝 닿기만 해도 부드러웠고 붉은색이 곱게 빛나 마치 저녁노를 머금은 듯 했습니다. 향매는 조심스레 댕기를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곱다. 이렇게 귀한 걸 내게 주어도 되겠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너야, 향매야. 네가 이 댕기를 매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향매는 댕기를 꼭 쥐고 있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우리가 함께 주막을 열자. 그러면 너는 따뜻한 술을 따르고 나는 고기를 썰고 그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건 마치 부부처럼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되자, 향매야. 향매는 한동안 말없이 영파리를 바라보다가 결국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아니겠어? 당연하지. 향매는 영파리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장난스럽게 눈웃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핑글 돌려 새하얀 등을 보였습니다. 하얀 등으로 흑단 목같이 새카맣고 매끄러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머리를 묶어줘. 영파리는 향매의 머리카락을 손질하여 솜씨 좋게 비단댕기를 묶었습니다. 이에 향매는 활짝 웃으며 영파리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영파리와 향매는 서로의 마음을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날 밤 영파리와 향매는 서로의 미래를 그리며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행의 시작.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향매가 고관대작 송대감 댁의 여종으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향매는 결혼 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헌데 영파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송대감 댁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파라,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돌려보내준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돈도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거야. 헌데 송대감 댁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던데. 소문은 소문이지. 송대감님이 계시는데 설마 나쁜 일이 벌어지겠어? 송대감님은 인품이 좋고 인심도 넉넉하시대. 그러니 나 같은 솔거노비도 주기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주잖아. 보통 양반댁에서 일하는 솔거노비들은 혹여 도망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송대감은 아무리 노비일지라도 부모 형제가 그리울진데 억지로 묶어두면 오히려 해가 된다 하여 한 번씩 집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도 영파리는 어쩐지 불안했지만 향매의 결심이 확고했기에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향매는 송대감 댁으로 떠났고
영팔이는 향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 며칠이 지나도 영팔이의 마음은 어쩐지 개운치 않았습니다. 향매가 자신만만하게 떠나긴 했지만 송대감 같은 큰 양반가에서 과연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한 의심을 품고 혼자 속을 끓여봐야 별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날도 영팔이는 푸주간에서 일하며 향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영팔이의 푸주간을 찾던 손님인 칠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요? 요즘에는 향매가 안 보이네? 너들 싸웠어? 싸우긴 뭘 싸워? 향매는 일하러 송대감 댁에 갔어. 뭐요? 향매가 송대감 댁 여종으로 갔다고라? 아이고 마. 몸성이 돌아오면 다행이겠네.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 송대감 외아들 충계도령이라고 있거든. 헌데 성질이 아주 포악하대. 특히 여자를 무지하게 밝힌다고 하더만. 그래서 얼굴이 반반한 여종들을 데려가는데 거기서 무사히 돌아오는 종이 손에 꼽는다는 뒤. 그 말이 사실이요? 거참, 내가 쓰잘데기 없이 헛소리나 하겠소? 그 외에 저번에 수청이도 간다 해서 사람들이 잡아뜯어 말렸거든. 근데 품삯을 쏠쏠하게 짭짤하게 줘서 결국 가버렸지 뭐야. 영팔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인 영팔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과 백정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걸요. 영팔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 밤 향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 길고 긴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향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며 기다렸지만 무려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건 필시 향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당장 가봐야겠다. 영팔이는 향매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무작정 송대감 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야 했지만 영팔이는 한숨도 쉬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둑할 때쯤 되어서야 송대감 댁에 도착하였지요. 허나 송대감 댁 대문 앞에는 무사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복장에 영팔이가 다가가자 무사들은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영팔이를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 늦은 시간에 알짱대느냐? 죄송합니다요. 무사나리. 그래도 저는 꼭 들어가 봐야겠습니다요. 이놈이 어디서 뭘 잘못 처먹고 왔나? 썩어지지 못하겠느냐? 무사는 그러면서 영팔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헌데 영팔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무사는 얼굴이 펄개져서 두 팔로 영팔이를 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미는 것 같았지요. 이까짓 천민놈 하나에게 낑낑대는가? 옆에서 훈수 놔두지 말고 이놈 좀 어떻게 해보게. 이런 놈은 매가 약이지. 그러자 같이 있던 다른 무사가 영팔이의 뺨을 냅다 후려갈기는 겁니다. 영팔이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영팔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예 열이 뻗친 무사들은 몽둥이까지 꺼내어서 가만히 서 있는 영팔이를 사정없이 후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진 매질에도 영팔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무사들을 노려볼 뿐이었지요. 이놈, 눈깔 보게. 우리가 아주 우스운가 보지. 언니야. 이것도 버티나 보자. 결국 모멸감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무사는 허리춤에 찬 칼을 스르륵 뽑았습니다. 순간 영팔이는 분노로 잠시 머릿속이 새카맣게 물들었습니다. 평생 칼로 고기를 썰어온 영팔이는 눈앞에 이 허세로 가득 찬 무사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랬다가는 송대감 댁 안에 있는 향매의 소식을 알 수도 없을 테고 향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팔이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흙바닥에 쳐박고 절을 하였지요. 무사님들 제 무례를 용서하소서.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옵니다. 그저 여기서 일하고 있는 향매라는 여종의 소식이
궁금하여 그렇습니다. 향매가 잘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이 천안백정 놈은 여기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영팔이의 간곡한 요청에 칼을 뽑았던 무사들은 그제야 실실거리며 웃었습니다. 향매의 여종? 아, 그 향매라는 계집종 말이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한 게냐? 이보게 동네 똥개들도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하지 않던가? 아무리 보아도 이 똥개놈이 향매라는 것과 붙어먹는 사이 같네. 이거 아주 가관일세. 그래도 감히 백정 주제에 양반때 계집종을 넘보다니 간이 부었구나. 아이고 이놈 보게. 아주 땅에 머리를 박고 애원하는 꼴이 하도 딱해서 눈물이 다 나겠네. 무사들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영팔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지만 소나기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끝이 흙을 움켜쥐고 이가 갈릴 정도로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달려들어 놈들의 목을 모조리 따버리고 싶은 충동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향매가 안에 있었습니다. 영팔이가 여기서 난동이라도 피운다면 그 화는 향매에게 미칠지도 몰랐습니다. 영팔은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우리 도련님께서 아주 예뻐해 주시고 계시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게다. 그러니 썩어지거라. 으휴, 밤에 재수가 없으려나? 어디서 거렁뱅이 같은 놈이 와서 땀 빼게 만드네. 간만에 힘 좀 썼더니만 목이 다 마르네. 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무사들은 땅에 머리를 박은 영팔이의 머리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송대감댁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영팔이는 머리를 처박은 채 한참을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지금 당장이라도 송대감댁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동시에 영팔이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멍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향매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희망의 한 줄기.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송대감댁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가사를 걸친 노승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영팔이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어찌하여 이 밤중에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영팔이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일하는 향매라는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옵니다. 향매라? 혹시 하얀 얼굴에 계란처럼 동그스름하고 이쁘장한 처자가 아니오? 맞습니다, 스님. 혹시 향매를 아십니까?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영팔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라면 무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향매는 무척 착하고 성실하여 송대감 어르신이 특히 많이 신경 써주고 있어. 따라서 시주님이 걱정하는 그런 험한 일을 겪을 일은 없을 거요. 영팔이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새님?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내 듣기로는 요 근래 제사로 바빴더이다. 이번 추석이 되면 향매도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했소.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잘 기다려보게. 영팔이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헌데 무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향매를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백정이라 감히 송대감 댁에 다가갈 수도 없으니 스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봐주신다면. 해강 선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능이 어찌할 수는 없지만 가끔 볼 기회가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소.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조남을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이 몸은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오래이요. 다만 사문들이 내게 해강이라 부르니 시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이요. 감사합니다, 해강 스님. 해강이라 밝힌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영팔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밤중에
모진 고초를 당해서 내 마음이 좋지 않소. 땡전 몇 푼은 없지만 여기 이 돈으로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아닙니다, 스님. 벌써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천것은 길바닥에서 대충 밤을 보내면 됩니다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그러지 말고 어서 챙기시오. 해강 스님은 그러면서 영파리의 손에 엽전 몇 푼을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영파리는 두 눈을 글썽이며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강 스님은 떠나고 영파리는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피해 복수. 추석이 다가올수록 영파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파리는 푸죽한 일에 전념하며 불안감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저편에서 날카로운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또 죽었어? 또 사람이 죽었어? 이놈의 송대감 댁은 무슨 저주라도 받았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간 용파리는 들것 위에 실려온 시신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설마 향매냐? 아니요. 향매는 아니요. 다른 아이여라. 수청이요. 그제야 영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곁에 있던 노파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충계도령이다. 그놈이 또 저지른 게야. 그럴 리가. 송대감님이 계시는데 그놈이 어찌 이런 금도 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이고 영팔아, 아니요. 송대감 나으리는 저번 달에 타계하셨어. 그 말이 참말이오? 그렇다네. 송대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충계도령 그놈 자식이 완전 고삐가 풀렸어. 그래서 요새 종들이 아주 죽어나가고 있다네. 영팔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충계도령의 유일한 억제기였던 송대감이 죽었다니 복에 죽은 수청이의 얼굴, 불에 지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충계도령이 미친 작자가 재미로 불에 달궈진 쇠로 지진 걸세. 그 순간 영팔은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팔은 묵직한 도축칼 두 자루를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가 그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영팔아, 제발 미친 짓 하지 마라. 향매는 추석이 온다 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가서 사단을 내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옥고 올 사람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영팔이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칼을 빼앗으려 했고 누군가는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향매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제발 이 마을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다오. 영팔이는 차마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결국 영팔이는 칼을 내려놓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되었습니다. 영팔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직 향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허나 어째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향매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을로 들어온 것은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뜬 순간 영팔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비단댕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팔이가 약혼 선물로 준 향매의 댕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보자기를 전해준 사내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팔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향매는 목을 메었네. 그 순간 영팔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뭐라고? 향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네. 영팔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쥔 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팔이는 탁자에 식칼을 내려 찍었습니다. 그 순간 큼지막한 탁자가 반으로 쪼개져서 무너졌지요. 영팔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체 왜? 누옥골 사람들은 모두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팔은 지금 진실을 듣기 전까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도륙해버리겠다. 분노한 영팔이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누옥골 사람들은 벌벌 떨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결국 한 사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입을 열었습니다. 충계 도령이요. 충계 도령이 향매를 강제로 욕보였다네. 향매는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맨 거라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영팔이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손목에 들고 있던 붉은 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댕기를 손목에 질끈 감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 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막는 놈들은 모두 두 쫑, 날 각오하시오. 영팔이의 살기 등등한 경고에 누옥골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영팔이는 그렇게 식칼 두 자루만 챙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복수의 밤. 그렇게 마을을 떠난 영팔이는 두 자루의 식칼을 허리에 찬 채 밤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밤의 산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영팔이는 거의 달리다시피 하여 산을 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영팔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충계의 머리통을 반으로 쪼개는 것뿐이었죠. 영팔이는 단 한 번도 멈춰서지 않고 밤새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송대감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영팔이는 먼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릴 생각이었지요. 방에 들어간 영팔이는 숫돌로 식칼 두 자루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막 안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영팔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휴, 오늘 밤도 또 난리겠구먼. 중계도련 말이지. 그 망나니 놈이 또 기생을 불렀다던데. 기생뿐인가? 매번 술판을 벌이다가 결국 여종을 방으로 끌고 가서 온갖 못쓸 짓을 한다더군. 오늘도 그럴 모양이야. 한심한 놈. 대감 나으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지. 이제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 영팔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두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이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영팔이는 허리에 도축할 두 자루를 단단히 맸습니다. 밤이 되자 송대감 댁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둥둥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충계의 거친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영팔이였습니다. 영팔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을 넘어 안뜰로 내려섰습니다. 송대감 댁을 지키는 무사놈들도 충계와 어울려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망나니 양아치 주인의 부하들다웠지요. 집안은 이미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경비들이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영팔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팔이는 조용히 불씨를 던졌습니다. 붉은 불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기름이 묻은 천에 불이 닿자 순식간에 송대감 댁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삽시간에 기둥을 타고 번져온 집안을 삼키듯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불이다, 불이 났다.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도 하인들도 무사들도 혼비백산하여 불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영팔이였습니다. 영팔이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두 눈이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난 목소리로 충계를 찾았지요. 이놈 충계야.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얌전히 목을 내밀거라. 이 미친놈이 불을 질렀다.
뭐이, 저 더러운 상거참 놈을 죽여라. 송대감댁이 불길에 휩싸이자 호위무사들은 비틀거리며 칼을 뽑았습니다. 허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의 앞에는 두 자루의 도축칼을 든 백정 영파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 감히 대감댁에 불을 질러? 썩어지지 못할까? 내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영파리를 알아본 두 호위무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욕하고 침을 뱉어도 꼼짝도 못했던 영파리가 아직 우스웠던 것이지요. 하나 향매를 잃은 영파리는 이미 몰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한 무사가 외치려던 순간 영팔의 식칼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어설프게 칼을 겨누던 무사의 한쪽 팔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사는 쇠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무사들은 눈앞에 이 백정사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푸주가는 닭, 소, 돼지 가리지 않지. 오늘은 어디 한번 사람 고기를 썰어보구나. 이놈. 무사는 겁에 질려 검을 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에 영파리가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사는 어설프게 검을 지켜들었으나 영파리의 묵직한 공격에 그만 검을 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검을 다시 잡을 사이에 영파리의 식칼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검을 주우려던 무사는 그대로 목을 떨구고 말았지요. 이놈들아, 저 산 것을 당장 죽이지 않고 뭐 하느냐. 충계의 비명 같은 외침에 살아남은 무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칼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영팔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며 적들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피가 튀었고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은 무사들이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악귀 같은 영파리의 공격을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였지요. 기어코 살아있는 나머지 무사들은 영파리의 모습에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좋은 날 다 갔구나. 나머지 떨거지들은 결국 검을 집어던지고 꽁문이 빠지게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영파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충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이보게, 진정하게. 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주겠네. 말만 해보게. 재산은 많으니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다 주겠네. 그래, 그 말이 참말이렸다. 영파리의 대답에 충계는 실낱 같은 희망을 보며 비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놈 같은 잡것이라면 분명 원하는 바가 있지 않나? 모두 말해보게. 그러면 향매라는 여종을 내 앞에 데려오라. 뭐이? 향매? 향매라는 여는 누구란 말이냐? 충계는 어리둥절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영파리가 허탈한 듯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식칼을 들었지요. 아직도 감이 오지 않는가 보구나. 향매는 바로 네 놈이 더럽힌 그리고 죽게 만든 여인이야. 그리고 향매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충계는 두 눈을 크게 뜨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그 K집? 충계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영파리는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네 놈이 향매를 욕보이고 절망하게 만들었지. 그건 실수였다. 그래, 실수였어. 충계는 살기 위해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영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내 여인이 목을 맸지.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내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살겠네. 내가 잘못했네. 그 계집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손대지 않았을 거야. 내 정말 몰랐다네. 제발 목숨만은. 이제 반성하느냐? 그렇고 말고 내 마음 깊이 반성하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네. 충계는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더 열정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허나 영파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지요. 지옥에 가서 평생 반성하도록 하게.
영팔이의 쉬칼이 허공을 가르며 번뜩였습니다. 충계의 몸이 단칼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영팔이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 돼지를 도축할 때와 같았지요. 충계는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끝났습니다. 허나 영팔이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허무하기만 하였지요. 영팔이는 시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송대감댁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영팔이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팔이는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향매가 묻혔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향매는 마을의 뒷산에 있는 돌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저 초라한 돌무덤. 어둠 속에서 영팔이는 향매의 무덤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목에 감겨 있는 붉은 댕기를 천천히 풀어 무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팔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두 손을 땅에 짚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묻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재회와 평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디선가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팔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석장을 든 해강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영팔이는 향매를 보자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어여쁜 저 콧망울, 땡그랗고 귀여운 두 눈, 갸름한 턱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향매였습니다. 향매야? 너 향매 아니냐? 영팔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팔이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영팔아! 영팔이는 넉나간 얼굴로 향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강선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향매 시주님은 충계도령에게 희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소. 헌데 죽기 직전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목이 완전히 졸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기절한 향매를 내가 발견하여 데리고 있었소. 저의 불찰이요. 용서해 주시오, 시주님. 영팔이는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향매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달라니요, 스님. 스님께서 향매를 돌봐주셨지 않습니까? 송대감 나으리가 그리 갑작스레 타계하실 줄 몰랐다오. 예정보다 더 빨리 향매 시주님을 봤어야 했는데 내 용무가 있어 그러지 못했다오. 아니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강선사는 영팔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살생은 나쁜 것이나 충계 시주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도 컸소. 영팔 시주가 아니었어도 화를 면치 못하였겠지. 어나 시주님, 이제 살생과 분노를 멈추시고 부디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소. 영팔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향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공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해강선사는 영팔이의 대답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팔이와 향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깊은 어둠을 지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결말. 그 후 송대감 댁에서 벌어진 사건은 마을을 넘어온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타버린 저택, 처참하게 목이 떨어진 망나니 양반, 그리고 수십 명의 무사들이 단숨에 도륙당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허나 관아에서는 이 사건을 깊이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충계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도 악독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을 강제로 희롱하고 급기야 머슴과 시종들을 못살게 굴며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자가 잔혹한 최후를 맞았으니 차마 나서서 수사를 하려는 관리는 없었습니다. 고을의 사또는 사건을 대충 정리하며 하늘이 놓아여 충계가 천벌을 받았다라고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영팔이와 향매는 먼 고을로 떠났습니다. 누옥골도 송대감 댁도
그들과는 이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로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조용한 마을에 정착하여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영파리와 향매의 주막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파리는 손님들에게 넉넉하고 맛 좋은 고기를 썰어내었고, 향매는 정성스럽게 따뜻한 국밥과 맛 좋은 술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집 술은 참 기가 막히게 좋구먼. 고기도 연하고 맛이 끝내주네. 주모가 정겹고 주인장은 든든하니 참 좋은 곳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주막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밤이 되면 영파리와 향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따뜻한 방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향매야, 네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영파라, 나도 그래. 너 없이는 못 살아. 영파리와 향매는 지독히 사랑하면서 아껴주고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고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영파리와 향매는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쑥가마토의 비밀. 옛날 어느 한 산골의 쑥가마토에서 벼랑간 간드러지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근거리는 사내의 숨소리가 이어졌죠. 꽃아, 언제까지 나를 안달하게 만들 셈이더냐? 내 서방님이 애가 타서 속이 바글바글 끓는다. 서방은 무슨, 언제부터 대기의 서방이었소? 헌물도 작작이오. 뭐이,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내뱉느냐?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이 입이더냐? 아주 확 막아버려야겠구나. 두 남녀가 인적이 드문 쑥가마토에서 위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기 짝이 없었지요. 사내는 이서방이라는 자로 벼슬을 얻지 못하고 집안 덕에 혼인을 했으나 시골에서 무의도식하는 한양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격정적으로 여인과 입술을 겹쳤습니다. 여인네는 그러면서 이서방의 불방망이를 더듬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게. 아랫도리가 뜨끈뜨끈한 것이 아주 불장작이 다 되었구려. 쑥가마에 따로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겠소. 이제야 서방님을 아시겠더냐? 이 불장작으로 그대의 쑥가마를 푹 찔러줘야겠다. 아주 가마에 불을 제대로 붙여주겠느니라. 소녀의 쑥가마는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는데 괜찮겠소? 옳거니, 쑥가마가 아니라 물가마로구나. 그러면 어디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 흐르게 만들겠다. 백주 대낮에 낯뜨거운 사랑이 오갔습니다. 헌데 이를 모두 지켜보는 다른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숫쟁이 개덕이었지요. 개덕이는 이서방 댁에 숯을 대주는 숯쟁이로 일평생 산에서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숯을 굽기 위해 가마터에 왔다가 이서방의 미래를 발견하고 말았지요. 이서방은 숯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구실로 이렇게 가마터에서 난사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세로다. 아내가 있는 사내가 다른 여인네와 이리 난잡스럽게 놀아나다니. 거참, 글깨나 읽는다는 양반이라는 자가 아주 짐승만도 못하구나. 책을 쥐어줘도 똥 닦는 헝걸레만 못한 것이었구만. 개덕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짬이 나서 숯이나 좀 더 구워놓을까 했는데 이래서는 어림도 없겠구나. 개덕이는 이서방과 여인네의 애정 행각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가마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참에 이서방 댁에 직접 숯을 배달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개덕이는 숯짐을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개덕이는 무거운 숯짐을 짊어진 채 이서방 댁 대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땀을 훔치며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서방 댁의 여종 초금이었지요. 초금이는 둥근 얼굴에 생기 넘치는 눈망울을 가진 발랄하고 어이없은 소녀였습니다. 어머, 개덕오라버니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리도 일찍 오셨네요. 그래,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다. 마님은 안에 계시냐? 초금이는 싱긋 웃으며 개덕이의 팔뚝을 찔렀습니다.
사람 서운하게 오자마자 마님을 찾으셔요? 초금이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뭘 맨날 보는 얼굴인데 보고 싶고 말고가 어디 있냐? 개덕이의 덤덤한 말에 초금이는 볼을 부풀리며 입을 삐축 내밀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어째 여자 마음을 이리 모르셔요? 하면 네가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더냐? 나야 워낙에 못 배워먹은 녀석이라. 누구든 가르침을 준다면 환영이지. 어디 내가 차근차근 알려주려무나. 개덕이는 여전히 덤덤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살짝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초금이는 그런 개덕이의 말에 눈을 크게 뜨며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오라버니가 이런 말을 다 하시네. 초금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토라졌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뒤편에 놓아둔 바가지에 냉수를 떠와 개덕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험한 산길 내려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거 한 잔 드셔요. 그래, 고맙다. 네 덕에 살겠구나. 마님은 안에 계셔요? 숯은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마님은 무슨 볼일이에요? 어허, 오늘따라 우리 초금이 아주 말이 많구나. 마님에게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그리 알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셔요. 개덕이는 초금이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서방의 아내 아란마님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란마님은 희고 매끄러운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기품 넘치는 미인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가는 눈꼬리와 붉게 물든 입술이 일품이었지요. 이 고을에서는 그야말로 으뜸가는 미인으로 소문이 잦아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다니 개덕이는 이서방의 속내가 이해가지 않았지요. 미인의 계략, 개덕이 왔느냐? 숯은 잘 가져왔더냐? 예, 마님. 방금 앞마당에 내려두고 왔습니다. 한데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란 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개덕이는 한 차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개덕이는 남의 집안일에 감히 참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개덕이의 숯을 사주는 집안이니까 말이지요. 허나 숯가마를 함부로 사용한 것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 나리께서 말입니다. 그게 좀 계속 말해보거라. 숯가마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라 하였느냐?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헌데 아주 그냥 백주대낮에 서로 알뜰살뜰 살을 맞대고 아무튼 숯가마터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순박한 청년 개덕이는 낮에 보았던 광경을 떠올려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에 아란 마님은 차찬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남편 이서방이 이 동네 저 동네 여인네들과 놀아나고 기방을 들락날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심증은 없었습니다. 항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답답하던 참이었지요. 그렇다면 내가 확실히 보았느냐? 예, 제가 아주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무엇보다도 마님, 숯가마타는 제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일터였습니다. 헌데 거길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영것을려서 이렇게 감히 고하는 것이옵니다. 내가 거슬려서 일이 고한 것이란 말이냐? 예, 저는 그저 제 가마터가 본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아란마님은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란마님의 속은 그야말로 열불천불이 나서 뒤집혔습니다. 이 망할 놈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한양 녀석을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아니다. 그래도 채신이 있는데 어찌하나? 머리와 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가보거라. 개덕이는 마님의 기묘한 태도가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개덕이는 마당으로 나와 초금이와 몇 마디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다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덕아, 아직 있느냐?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좀 들어오라. 개덕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려는데 붙잡아서 미안하구나.
헌데 방의 온돌이 좀 이상해서 영 바닥이 차다. 내가 한번 봐주겠느냐. 매일 쑥가마터에서 일을 하는 너니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더냐. 예, 그야 가능하긴 하온데 다른 머슴은 없사옵니까? 갑자기 온돌이 이상하다니 개덕이는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싱긋 웃었습니다. 항상 무표정한 아란 마님이 웃으니 아주 화사했습니다. 천하의 쑥맥개덕이도 마님이 웃으니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거참, 주인 마님이 이리 부탁하는데 아니 되겠더냐? 아닙니다요. 제가 한번 후딱 봐보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요. 개덕이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어 보니 특별히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온돌이 아주 식은 것은 아니온데 특별히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혹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궁이와 연도까지 살펴봐야 할 듯하옵니다. 그래, 그럼 어찌 해야 하느냐? 우선 아궁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잘 붙고 있는지 연기가 잘 빠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요. 개덕이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서방 댁의 아궁이는 안채의 뒤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개덕이는 장작을 해치고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불길이 약해 보였습니다. 불길이 좀 약하긴 하구나. 언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개덕이는 장작을 조금 더 넣고 불길을 지펴보았습니다. 이내 불이 활활 타오르며 아궁이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란 마님이 있는 안방으로 돌아와 바닥을 짚었습니다. 확실히 다시 바닥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불을 올렸으니 이제 금방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냐? 네 덕분에 이제 방이 후끈후끈해지겠구나.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듯하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 듯하니 혹이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개덕이는 그대로 물러나려 했으나 아란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아이쿠, 개덕아. 네가 아주 제대로 불을 지폈나 보다. 벌써 방이 후끈후끈거린다. 너무 불을 올린 것 아니냐? 그렇습니까? 지금 딱 좋은 아니 마님? 왜 그러십니까요? 개덕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느새인가 아란 마님이 옷을 한 겹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덕이는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속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무식한 녀석, 그 장작을 얼마나 태운 게냐. 내가 장작을 허스로 쓰는 바람에 이 모양이 났다. 자, 너도 덥지 않느냐? 너도 좀 옷을 내려보거라. 아란 마님은 그러면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개덕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대관절 아란 마님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아란 마님이 이서방에게 안갚음하기 위해 자기도 맞불 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다른 여인네와 배를 맞대는데 자기라고 못할 것이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있는데도 과부처럼 독수공방을 하는데 아란마님도 쌓인 욕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개덕이는 숫쟁이 주제에 외모도 멀끔하고 매일 나무를 패고 숯을 구워서 몸도 탄탄하였지요. 게다가 한량 같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순박하였습니다. 개덕이는 뱀 앞에 선 쥐새끼 마냥 아란마님의 유혹에 꼼짝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틈에 개덕이의 탄탄한 근육질 몸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란마님도 그런 개덕이의 듬직한 가슴팍을 보고 침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개덕이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란마님이 가까이 다가와 속살을 드러내는 바람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더운 것입니다. 마님,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요. 오냐, 아주 이상하다. 우리 모두 이상해져 보자구나. 보이느냐?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나지 않느냐? 아란 마님은 땀으로 흥건한 얼굴로 개덕이의 팔뚝을 확 잡았습니다. 그러자 개덕이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이 너무 뜨겁습니다. 개덕이는 연신 땀을 훔치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온돌이 방금까지 따뜻하던 정도가 아니라 화로 위에 앉아있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덥구나. 아람마님도 금세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엔 이 더위가 개덕이와 밀착해서 생긴 열기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숨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후끈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쑥가마처럼 익어버리겠습니다. 개덕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란마님도 부채질을 하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뛰쳐나온 개덕이와 아란마님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땀을 훔쳤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마루까지 열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내가 불을 조금 더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울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다. 이러다간 집까지 홀랑 다 타버리겠다. 그제야 개덕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다시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궁이 속에서는 장작이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넣어진 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허, 누가 여기다 장작을 이렇게 왕창 넣었단 말이냐? 개덕이는 황급히 불을 조절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궁이에 장작을 냅다 넣었을까요? 개덕이와 아란마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 그럴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바로 초금이가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금이는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사실 초금이는 개덕이가 갑자기 아란마님에게 불려가고 나서 안방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란마님 글쎄, 개덕이의 옷가지를 내리지 뭡니까? 남몰래 개덕이를 사모하고 있던 초금이는 이를 그냥 멀뚱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주인 마님에게 사모하는 사내를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이에 초금이는 곧바로 아궁이에 장작을 들이부어서 불을 크게 지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안을 홀랑 태울 수 있었지만 개덕이를 마님에게 빼앗길 바에는 불을 지르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정말 온돌에 문제가 있기는 했었나 봅니다. 이제 괜찮으니 정말로 가보겠습니다요. 여튼 이서방님 관련해서는 마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알겠다. 조만간 또 보자구나. 아란 마님은 아직도 더운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부채질하였습니다. 영떨떠름하게 대충 고개를 끄덕였지요. 초금이는 이를 보면서 남몰래 킥 웃었답니다. 세 사람의 관계. 그날 이후 개덕이는 마음이 영 심란했습니다. 아무리 덤덤한 성격이라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잊으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의 행각도 어이없었지만 아란마님의 태도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던 것이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며칠을 보내고 개덕이는 다시 숯짐을 지고 이서방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걸? 이서방 댁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아란마님이 개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덕이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하며 아란마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란마님은 그런 개덕이를 보며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개덕아, 멍이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예, 마님. 숯을 이만큼 구워 가져왔습니다. 개덕이는 묵묵히 숯짐을 내려놓으며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님의 표정이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뭔가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헌데 개덕아, 매번 이렇게 무거운 숯짐을 쥐고 오느라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하면 어쩌겠습니까? 숯쟁이로 태어났으니 숯을 굽고 나르는 것이 제 이유인데.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고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싶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덕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예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매번 산에서 고생하며 숯을 구울 필요도 없고 먹고 자는 것까지 내가 다 보살펴 줄 터이니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 개덕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일같이 숯을 굽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은 온몸이 쑤시고 녹초가 되는 날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서방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다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개덕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개덕이는 이서방 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금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필시 아란마님이 저번에 있었던 일로 만족 못하고 개덕이를 아주 잡아먹을 작정인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오라버니, 갑자기 가업인수 굽는 일을 그만두시는 게 괜찮아요? 매번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는 고되다 말이지. 마님께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셨으니 이왕이면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초금이 너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싫은 게냐? 이 오라버니는 바보인 거야. 속이 없는 거야? 응? 뭐라 했느냐? 아니에요. 오셔서 저도 좋다고요. 초금이는 방긋하고 웃는 개덕이를 보자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개덕이를 마님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지요. 그러면 아란마님에게 개덕이를 빼앗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개덕이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꾀를 내었지요. 그럼 오라버니, 제가 머슴살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 주면 고맙지. 그렇게 하여 초금이는 개덕이를 데리고 다니며 머슴살이 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초금이는 일부러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건을 내려놓더니 허리를 툭툭 두들겼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허, 초금아, 무슨 일이냐? 아니요, 허리를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으이구, 너같이 작달만한 계집이 이런 무거운 것을 들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괜찮냐? 안 괜찮아요, 오라버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초금이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물건은 내가 옮길까? 아니요, 여기 좀 고약을 발라주실래요? 초금이는 그러면서 통에 담긴 고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고리를 휙 올리고는 바닥에 발라당 엎드려 누워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개덕이는 당황하여 몸이 굳었습니다. 초금이가 보인 뽀얗고 어여쁜 등허리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하셔요? 이러다가 초금이 허리가 아주 두동강 나겠어요.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 보거라. 개덕이는 손에 고약을 덜어 초금이의 허리에 발랐습니다. 막상 손이 닿자 아주 보드라운 것이 이것이 여인의 살결이구나 싶었습니다. 초금이도 개덕이의 손이 닿자 자기도 모르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갑작스럽게 아란마님이 나타나자 개덕이는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초금이도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아니요. 초금이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기에 그때 아란마님은 가만히 개덕이를 바라보더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개덕이에게 부탁 좀 해야겠구나. 내 허리도 요 며칠 너무 결려서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서방이 없는 밤이 많다 보니 매번 혼자 지내느라 허리가 고생이 많다. 그러더니 아란마님은 초금이 옆으로 다가가 그대로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저고리를 들어서 초금이처럼 등허리를 보였습니다. 개덕아, 내 허리에도 고약을 좀 발라다오. 그 순간 개덕이는 식은땀을 삐질 흘렸습니다. 한쪽에는 초금이가, 다른 쪽에는 마님이 눈앞에 두 여인이 나란히 누워 허리를 내보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덕이는 속으로 탄식을 내쉬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초금이와 아란마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덕이는 눈을 딱 감고 초금이와 아란마님의 등허리에 고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랫도리가 불끈 올라와서
도저히 허리를 펴지 못하겠는 겁니다. 남의 허리에 고약을 발라주다가 그만 자기 허리가 굽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발랐으니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요. 개덕이는 그리 말하고는 손으로 우람하게 솟은 방망이를 가리고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람마님이나 초금이는 서로 입맛을 다시기만 하였지요. 보통이 아닌 여인네들이었습니다. 곤욕스러운 머슴살이. 그날 이후부터 개덕이의 머슴살이는 그야말로 곤욕 그 자체였습니다. 아란마님과 초금이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개덕이는 속마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초금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며 안색을 살폈습니다. 오라버니, 밤새 안녕하셨지요? 어머, 얼굴이 벌겋네요. 열이라도 나시나요? 아니, 뭐 별일 없는데 무슨 일이더냐? 그래요? 요새 마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요. 무슨 소리라니? 글쎄요. 오라버니라면 알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실은 마님이 밤만 되면 개덕이를 불러놓고는 도무지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아람마님과 나누는 이야기 때문에 초금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든 뭐든 개덕이는 어째 초금이 앞에서 떳떳하지 않아서 영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초금이로부터 좀 도망다니면 다음은 아람마님이 개덕이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개덕아, 오늘은 날이 무척 춥구나. 마침 강가에 얼음이 얼었다고 하니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 강이요? 하면 그냥 구경만 하러 가시는 것이지요. 개덕이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란마님이 예의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정말로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아란마님은 신기한 듯 얼음 위를 톡톡 발끝으로 두드려 보더니 이내 조심스레 올라섰습니다. 어머, 개덕아, 정말 단단하게 얼었구나. 마님, 그래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진 마시옵소서. 얇은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은 들뜬 표정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너도 한번 올라서 보거라. 아니요, 저는 개덕이가 만류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무언가 부러지는 쩌저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람마님이 그대로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엄동설한 겨울에 얼음물에 빠지다니 곧바로 아람마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얼어 죽을 터였습니다. 개덕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마님을 붙잡아 있는 힘껏 강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마님,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러다가는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요. 그래, 그러구나. 아람마님은 이서방댁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너무 차가워 쉽게 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있는데 개덕이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시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이 떨림이 멎지를 않는구나. 개덕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불을 걷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에 개덕이는 큰 결심을 하고 아란 마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마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몸으로 따뜻하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아란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먼저였지요. 그래 주겠느냐? 그리하여 개덕이는 마님을 조심스레 품 안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마님의 손이 닿자 개덕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마님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아람 마님은 그러자 따뜻한 개덕이의 마음씨에 더더욱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탄탄하고 뜨거운 개덕이의 가슴팍이 그 어떤 남정네들보다 듬직했고 멋졌습니다. 억울한 누명. 언데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이서방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방에 들어오자 개덕이와 마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더냐? 아니, 나으리,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감히 내 아내를 품에 안고도 변명할 셈이냐? 이놈! 이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더니 그대로 개덕이를 후려쳤습니다. 비실비실한 이서방의 주먹은 아프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곤란하여서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 뻔뻔한 놈,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내를 넘보다니.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강물에 빠지셨기에 몸이 얼어 병이 나실까 염려되어. 닥쳐라! 아니옵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내년도 가만히 있거라. 우선 이 몹쓸 놈을 혼내주고 다음은 내 차례다. 이서방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개덕이를 붙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곤장으로 다스려라. 개덕이는 마당 한복판에서 하인들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이서방은 피가 날 정도로 곤장을 치겠다며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집안에서 이따위 짓을 저지르다니. 오늘 내 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이서방은 아주 길길이 날뛰었지요. 헌데 거참, 낯짝도 두꺼운 양반 아닙니까? 자기는 바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몸을 섞고 다니는데 정작 마님은 개덕이와 정을 통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고 하지요. 딱 그 짝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똥 묻은 개 이서방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개덕이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마당 한복판에서 곤죽이 되도록 매질을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난감한 얼굴로 곤장을 들었지만 감히 주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개덕이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넘본 것도 아니고 그저 차가운 물에 빠진 마님을 도와준 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죽도록 맞아야 하다니. 이놈을 그냥 곤장만 쳐서는 안 되겠다. 당장 이놈을 광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이놈의 목을 내 손으로 치겠다. 하인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주인을 말릴 생각조차 못하였지요. 아란마님은 개덕이가 엉망으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개덕이는 한겨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광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정의로운 심판. 개덕이가 광에 갇히던 그때 초금이는 눈을 이글이글 빛내며 아란마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개덕이 오라버니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니 이제는 연적이고 뭐고 중요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나으리가 오라버니를 내일 목을 친다고 하잖아요. 내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구나. 아란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도 아닌데 그저 개덕이가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안 되겠다, 초금아. 어서 관하로 가자. 관하를 간다고요? 이서방이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줄 아느냐? 이놈이 감히 나에게 이러고도 양심이 떳떳할 성 싶으냐? 초금이는 그제야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초금이도 마찬가지로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렇네요. 실은 주인 나리께서 저를 종종 희롱하고 침수에도 허락 없이 들어오시고 했어요. 무어라? 그 말이? 예. 제가 아주 바락바락 되들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몹쓸 일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오냐, 그럼 어서 가자구나. 조선시대 당시 제 아무리 신분이 낮더라도 함부로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에도 엄연히 나온 사실이지요. 그렇게 두 여인은 곧장 한밤중에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개덕이는 광 안에서 꼼짝없이 묶인 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마침 이서방은 개덕이를 끌어내기 직전이었는데 관아의 군사들이 몰려오자 순간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웬일이시오? 이서방, 내 놈을 부인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고발로 체포한다. 뭐라고? 그 순간 아란 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자요.
이자가 온 동네 여집 처자들을 희롱하고 남편이 있는 아내들과 정을 통하여 쑥가마터에서 꽃분이와도 미래를 하였다지요. 이렇게 보졸들은 이미 이서방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방을 드나들며 수많은 여인들과 놀아난 것, 심지어 유부녀들과 관계를 맺어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까지 모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쑥가마터에서 놀아난 여인네 꽃분이는 엄연히 유부녀였습니다. 아란 마님과 초금이의 고발에 꽃분이의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하였지요. 아예 자기 손으로 이서방을 죽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이서방은 사또나리의 꾸중을 듣고는 곤장을 50대나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체면에 먹칠을 한 죄로 신분을 빼앗기고 고을에서 추방을 해버렸지요. 그렇게 이서방은 초라한 몰골로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랑? 그렇게 개덕이는 누명을 벗었고 마님과 초금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가까워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초금이와 아란 마님은 서로 합의를 보고 서로 번갈아가며 개덕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된 아란 마님을 걱정하였지만 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란 마님 곁에는 든든한 개덕이가 항상 함께 하였으니 말이지요. 초금이도 사랑하는 개덕이 오라버니와 매일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개덕이는 두 여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